서방님, 꿀벌에게 어찌 그런 짓을 하시려 하십니까? 아니 되어요. 새 신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한가로운 정원에 울려 퍼집니다. 대체 신랑은 첫날 밤 새 신부 앞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일을 벌인 것일까요? 조선시대 엉뚱한 새신랑과 그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새신부의 이야기는 바로 이 작은 소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달콤하고도 아슬아슬한 야담이 궁금하시다면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시지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느 고즈넉한 조선시대 한양 근교, 잘 가꾸어진 양반가에 갓 혼례를 올린 어린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13살 철부지 신랑 이도윤과 15살 지혜로운 신부 서예리는 여느 신혼부부처럼 설렘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첫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따스한 봄볕이 드리운 정원을 거닐던 새신랑 이도윤은 활짝 핀 꽃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는 꿀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이 작은 곤충들에게서 한시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부인, 이 꿀벌들을 보시오. 저 작은 몸으로 어찌 이리 달콤한 꿀을 만드는지 참으로 신기하지 아니하오. 신랑이 감탄하며 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꿀벌의 신비에 완전히 사로잡힌 듯 보였습니다. 신부는 그런 철부지 신랑의 모습이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신랑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대단하시어요. 꿀은 귀하고도 달콤한 약이라 들었사옵니다. 허나 저리 작은 꿀벌들이 만든 꿀을 어찌 얻을 수 있겠사옵니까? 신부의 말에 신랑의 눈은 더욱 반짝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신랑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이 손뼉을 쳤습니다. 내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소, 부인. 꿀벌에게 실을 묶어 그 벌집을 찾아낼 것이오. 그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소년의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엉뚱한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신랑에 넘치는 호기심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부는 그저 그의 곁에서 지켜보며 염려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신랑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아내가 바느질할 때 쓰던 붉은색 실타래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인, 이 붉은 실을 꿀벌에 묶어두면 필시 벌집까지 찾아갈 수 있을 것이오. 어떠하오, 부인.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실타래를 내밀었습니다. 신부는 작고 고운 붉은색 실타래를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서방님, 꿀을 얻으려다 벌에 쏘이실까 염려되옵니다. 부디 조심하여 주시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걱정스러운 말을 뒤로하고 이미 마음은 저 멀리 꿀이 가득한 벌집을 향해 달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꿀벌 한 마리의 붉은 실을 매달려 했고 그 실은 바람을 따라 살랑거리며 새신랑의 황당한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철부지 새신랑은 연신 혀를 낼름거리며 날아다니는 꿀벌 한 마리에 필사적으로 붉은 실을 묶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러웠지만 꿀벌은 영리하게도 자꾸만 신랑의 손길을 피해 꽃잎 사이를 오갔지요. 신랑은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도 되는 양,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으로 꿀벌만을 쫓았습니다. 신부 역시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답지 않게 진지한 신랑의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으면서도 혹여벌에 쏘일까 봐 노심초사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작은 붉은 실 한 가닥이 이토록 큰 소동의 서막이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신랑의 끈질긴 노력 끝에 기어이 붉은 실 한 자락이 꿀벌의 작은 몸통에 성공적으로 묶였습니다. 실이 매달린 꿀벌은 처음에는 휘청거리는 듯하더니 이내 익숙하게 날갯짓하며 힘찬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신랑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희가 가득했고 그는 꿀벌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보시오, 부인. 내 기어이 성공했소. 이제 저 녀석이 우리를 꿀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오. 외치며 그는 재빨리 꿀벌을 뒤쫓아 마당 한편을 넘어섰습니다. 신부의 눈에는 철없이 들떠있는 신랑의 모습이 비쳤지만 위험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저 순진무구한 열정이 얄밉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꿀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붉은 실을 매단 채 신랑의 눈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날아갔습니다. 신랑은 그 작은 꿀벌을 놓칠세라 종종 걸음으로 뒤따랐습니다. 정원 울타리를 넘어 뒷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꿀벌은 쉴 새 없이 날아갔고 신랑은 풀숲을 헤치고 돌뿌리에 걸려 휘청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꿀벌의 움직임만을 쫓고 있었고 꿀을 맛볼 생각에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신부는 혹시라도 위험한 곳으로 갈까 봐 발을 동동 구르며 신랑을 불렀지만 그의 귀에는 오직 꿀벌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꿀벌은 꽤 오랫동안 신랑을 이끌더니 이내 큰 너럭바위 및 늙은 느티나무의 커다란 옹이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신랑은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바위 가까이 다가가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구멍 속에서는 달콤한 꿀 향기가 진동했고 수많은 꿀벌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황금빛 꿀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찾았소. 마침내 찾았소, 부인. 신랑은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득한 꿀이 담긴 커다란 항아리가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신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이제부터 꿀을 어떻게 채취할지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신랑은 망설임 없이 벌집으로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그저 손으로 푹 떠서 먹으면 그만인 듯 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달콤한 꿀아. 그는 천진난만하게 중얼거리며 꿀이 가득한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쑥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꿀벌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더욱 크게 냈습니다. 수많은 벌떼가 옹이 구멍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신랑의 주변을 맴돌며 위협적으로 날아다녔습니다. 그제야 신랑은 자신이 너무 무모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아 따가워. 부인. 이것들이 나를 쏘. 신랑의 비명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처 손을 거두기도 전에 꿀벌 몇 마리가 그의 손등과 뺨을 사정없이 쏘아댔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벌에 쏘여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눈물과 콧물을 쏙 빼는 아픔에 신랑은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벌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주변을 맴돌며 계속 공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신부는 화들짝 놀라 신랑에게 달려갔지만 벌떼 때문에 쉽사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코믹한 상황 속에서도 신부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 아파왔고 철부지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시옵소서. 신부의 다급한 외침에도 벌에 쏘인 신랑은 숲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숭아처럼 퉁퉁 부어올랐고 특히 뺨 한쪽은 벌침의 도끼 때문인지 더욱 심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가 이내 주위를 둘러보더니 길고 튼튼한 나뭇가지 하나를 찾아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나뭇가지로 윙윙거리는 벌떼를 조심스럽게 휘저으며 신랑으로부터 쫓아내려 애썼습니다. 벌들은 여전히 공격적인 태세였지만 신부의 과감한 행동에 잠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퉁퉁 부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며 시원한 풀잎을 찾아 덧대어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철부지 신랑을 향한 걱정과 한숨이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부인, 너무 아프. 정말 죽는 줄 알았소. 신랑은 눈물을 훔치며 울먹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벌에 쏘여 부어오른 입술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그의 손등과 뺨에 시원한 약초 잎을 붙여주며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리 무모하시어요? 벌들이 사는 곳에 손을 덥석 집어넣으시면 아니 되어요. 일이 아프시지 않으시어요. 신부의 말에 신랑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부인 앞에서 체면을 구긴 것이 못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달콤한 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너럭바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파하던 신랑은 진정이 된 듯 부인의 손길에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못 믿어온 눈으로 신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꿀을 채취하려면 그저 힘으로만 되지는 않으시어요. 지혜를 써야 합니다. 벌들도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것이니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서로 다치지 않을 것이어요. 신랑은 퉁퉁 부은 얼굴로 멀뚱멀뚱 신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혜라는 단어만이 맴돌았고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꿀만 생각하며 부인이 또 어떤 기발한 꾀를 낼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라니, 부인.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요? 신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설명했습니다. 벌들은 불을 무서워하어요, 서방님. 특히 연기를 싫어하지요. 우리가 마른 쑥이나 짚을 태워 연기를 피우면 벌들이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벌집 안으로 들어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어요. 그때 잠시 꿀을 얻어오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어요. 신랑은 그제야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의 천진난만한 얼굴에는 나하 하는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약간 얼얼한 뺨을 문지르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옳거니. 역시 부인은 대단하오. 신랑은 부인의 지혜에 감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통증도 잊은 채 신이 난 얼굴로 그는 벌집을 향해 다시 뛰어들려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어서 연기를 만들러 가시지요, 부인. 신부는 그런 신랑의 옷깃을 붙잡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이번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어요. 또다시 다치시면 안 되어요. 신랑은 부인에게 붙잡힌 채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꿀에 대한 욕심으로 번뜩였지만 방금 전의 뼈아픈 경험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터라 이번만큼은 부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럭바위 주변의 숲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건조한 마른 쑥과 낙엽, 그리고 불을 피울 수 있는 잔가지들을 능숙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흙이 묻지 않은 깨끗한 풀잎을 주워 그 위에 마른 재료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신랑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굵은 나뭇가지들을 모으거나 혹시 벌들이 나타날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를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꿀벌들에 대한 두려움과 달콤한 꿀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여러 군데 긁히고 붉게 부어올랐지만 꿀을 향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돌멩이 2개를 마주 비벼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그녀는 정성껏 모아둔 마른 쑥과 나뭇잎에 불을 옮겨 붙였습니다. 이내 옅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풀내음 섞인 연기는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신랑은 그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신부가 요술이라도 부리는 양, 그의 눈은 연기를 피우는 부인의 손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번에야말로 달콤한 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또다시 벌에게 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마른 쑥과 낙엽이 타는 작은 불덩이를 흙 위에 내려놓고 그 위에 젖은 풀잎을 몇 장 올려 연기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그녀는 나뭇가지 끝에 불덩이를 매달아 벌집이 있는 너럭바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신랑은 부인의 뒤를 바짝 쫓으며 혹시라도 벌들이 다시 습격할까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벌집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지만 온몸은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달콤한 꿀에 대한 욕망과 지난번 습격의 공포가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 듯 했습니다. 연기가 벌집 근처로 다가가자 시끄럽게 윙윙거리던 꿀벌들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의 매캐한 냄새가 벌들을 진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신부는 능숙하게 연기를 피워 벌집 주변을 감싸듯이 휘저었고 벌들은 혼란스러운 듯 이리저리 흩어지거나 벌집 안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이 광경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옳거니. 벌들이 달아나는구려. 이제 꿀을 꺼내면 되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조바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부터 황금빛 꿀이 입안 가득 퍼지는 상상을 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서방님, 아직은 아니어요. 벌들이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또 봉변을 당할 수 있으시어요. 신부는 신랑의 조급함을 진정시키며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피운 채 벌집 주변을 한 바퀴 빙 돌며 남은 벌들을 마저 쫓아냈습니다. 이제 벌집 주변은 아까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신랑은 부인의 말을 따르긴 했지만 그의 발은 이미 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싶어 안달이 난 듯 제자리에 서성였습니다. 그의 눈은 벌집에 매달린 탐스러운 꿀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신부는 신랑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서방님, 저 나뭇가지로 벌집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주시어요. 너무 세게 하면 꿀이 쏟아질 수 있으니 살살 다루셔야 합니다. 신랑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부가 건넨 긴 나뭇가지를 받아들고 벌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섬세하게 다루라는 부인의 말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보물이라도 약탈하려는 해적처럼 거칠게 나뭇가지를 휘둘렀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꿀만을 향하고 있었고 주변의 위험은 전혀 안중에 없는 듯 했습니다. 앗! 으악! 신랑의 요란한 비명과 함께 벌집의 일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으로 인해 탐스러운 꿀이 사방으로 튀었고 채 다 날아가지 못한 몇몇 벌들이 다시 윙윙거리며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꿀벌들을 피해 허둥지둥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인. 벌들이 다시 오는구려. 꿀이 다 쏟아지고 있소.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고 다시금 공포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꿀을 아까워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철부지 소년 같았습니다. 신부는 한숨을 내쉬며 땅에 떨어진 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조심하라고 일렀지 않사옵니까? 괜찮으니 일단 진정하시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신랑을 달래며 주변에 널브러진 큰 잎사귀들을 주워 꿀 묻은 벌집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부인의 능숙한 손길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이내 꿀 묻은 손가락을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달콤한 꿀맛이 입안에 퍼지자 그는 금세 방금 전의 공포를 잊고
다시금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꿀에 대한 갈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꿀의 달콤함에 정신이 팔린 신랑은 금세 방금 전 꿀벌들의 맹렬한 공격과 비명소리는 새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시금 벌집이 매달린 나뭇가지 위를 향했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부인. 이 꿀맛이 참으로 기가 막히오. 이러다가는 이 꿀벌들이 모두 도망갈 것이니 어서 빨리 남은 꿀을 모두 가져와야 하오. 그는 또다시 앞뒤 가리지 않고 벌집으로 돌진하려는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의 넘치는 의욕은 꺾일 줄 몰랐지만 그만큼 위험을 간과하는 모습의 신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꿀벌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조용히 그의 옷소매를 잡으며 말렸습니다. 서방님, 잠시 진정하시어요. 서둘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사옵니까? 꿀벌들이 흥분한 상태이니 지금 다시 다가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사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사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신랑을 설득하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숲속의 풀과 나무들을 꼼꼼히 살폈고 이내 작은 덤불과 마른 나뭇가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신부는 지혜로운 눈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없는 신랑의 행동을 지켜보며 어떻게 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꿀을 얻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곧장 덤불에서 마른 잎사귀 몇 개와 작은 나뭇가지들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에게 미리 챙겨온 부싯돌을 건네며 부탁했습니다. 서방님, 저것들을 모아 작게 불을 피워주시어요. 연기가 나면 꿀벌들이 잠시 정신을 못 차릴 것이옵니다. 그 틈을 타서 벌집을 가져오면 안전할 것이옵니다. 신랑은 신부의 지시대로 부싯돌을 받아들고 능숙하지 않은 솜씨로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진지함이 감돌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지? 하는 듯한 아쉬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는 연기가 피어오르자마자 얼른 벌집으로 달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꿀벌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줄였습니다. 신랑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연기 사이를 비집고 벌집으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무모하게 나뭇가지를 휘두르기보다 조심스럽게 벌집의 아랫부분을 떼어내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조금 전의 실패와 신부의 조언 덕분인지 훨씬 신중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꿀을 향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마치 생애 최대의 보물을 캐내는 탐험가처럼 그는 모든 감각을 꿀벌집에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신랑의 조심스러운 노력 끝에 벌집의 한 조각이 마침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황급히 벌집을 양손으로 받쳐 들고 연기 자욱한 곳에서 벗어나 신부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꿀이 쏟아지거나 벌들이 덤벼드는 큰 소동 없이 성공적으로 벌집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꿀맛보다 더 달콤한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신부에게 벌집을 내밀었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조각이었지만 그의 땀과 노력, 그리고 신부의 지혜가 합쳐져 얻어낸 귀한 수확이었습니다. 신부는 그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부인. 제가 해냈소. 이렇게 달고 귀한 꿀을 이제 우리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되었소.
신랑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신부가 모아둔 잎사귀 위에 조심스럽게 벌집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조그만 벌집 조각 하나가 마치 온 세상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그의 손끝은 조심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어깨를 토닥이며 칭찬했습니다. 잘하셨사옵니다. 서방님. 지혜를 발휘하시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녀의 따뜻한 칭찬에 신랑은 어깨가 으쓱해져 더욱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둘은 함께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냈다는 작은 성취감에 잠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이 꿀은 어떻게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요? 이대로 들고 가다가는 다 녹아버릴 것이 아니요? 그리고 벌집 안에 있는 꿀도 마늘 터인데 저것은 어찌해야 할꼬? 신랑은 성공의 기쁨도 잠시, 또다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순진한 질문에 신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어요, 서방님. 제가 미리 다 생각해 두었사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에 쌓인 단단한 대나무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꿀을 담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신부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은 놀란 눈으로 대나무 통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오, 부인. 역시 부인밖에 없구려. 어찌 그리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오? 과연 현명한 부인이오. 신랑은 신부를 칭찬하며 벌집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대나무 통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흐뭇한 미소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꿀이 대나무 통에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숲속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작은 양이었지만 이 꿀은 그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서로의 지혜와 열정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신랑은 꿀을 담는 손놀림마저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은 꿀 한 방울이라도 놓칠세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통에 꿀을 담는 동안 신랑은 문득 고개를 들어 벌집이 달려있던 나뭇가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벌집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꿀벌들도 연기 때문에 잠시 물러나 있었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꿀에 대한 욕심이 아른거렸습니다. 부인, 저기 남은 벌집도 아깝지 않소? 저것도 마저 가져올 수 있지 않겠소? 그의 질문에 신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성공의 기쁨에 잠시 잊었던 그의 철부지 같은 모습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부는 그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신랑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서방님,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는 법이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얻었사오니 다음에 다시 와서 나머지를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사옵니까? 신부는 단호한 목소리로 신랑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꿀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 신랑은 부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니요, 부인. 이 연기가 다 사라지기 전에 마저 가져와야 하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소? 그는 다시 한번 덤불로 달려가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자신감이 가득했고 그 자신감이 곧 큰 위험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신랑은 연기를 더 피워올린 후 아까보다 훨씬 더 능숙해진 몸놀림으로 벌집에 다시 한번 다가섰습니다. 그는 긴 나뭇가지를 이용해 벌집 전체를 통째로 떼어낼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꿀벌이 아닌 오직 꿀이 가득한 벌집만을 향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신부는 가슴 졸이며 신랑을 지켜보았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이미 눈이 먼 신랑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숲속은 다시금 연기로 자욱해졌고 꿀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도 더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의 과감한 시도에 벌집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떼어내려다 보니 벌집이 통째로 뜯겨 나오는 대신 나뭇가지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이런! 신랑의 다급한 비명과 함께 벌집은 바닥에 보기 좋게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엄청난 양의 꿀이 사방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꿀벌들은 갑작스러운 집의 파괴에 격분하여 떼지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속에서도 그들의 맹렬한 공격은 피할 수 없었고 신랑은 순식간에 수많은 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숲속은 신랑의 비명과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따가워. 아야. 부인, 살려주시어요. 벌들이 나를 쏘는구려. 온몸이 아프오. 신랑은 벌떼를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잔뜩 부어올랐고 팔다리에는 벌침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통도 내팽개치고 오직 벌떼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신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향해 달려갔지만 워낙 많은 벌들이 덤벼드는 통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에 있던 마른 풀을 꺾어 불을 더 피우려 했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였습니다. 신랑의 얼굴은 벌써 호빵처럼 부어올라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부인은 재빨리 손수건에 물을 적셔 신랑의 부어오른 얼굴과 팔다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리 무모하신 것입니까? 벌집에 직접 손을 대다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얄팍한 꾸중이 섞여 있었지만 신랑의 볼에 묻은 꿀을 닦아주는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신랑은 퉁퉁 부은 입술을 겨우 움직여 콜록. 부인, 너무 아프오. 온몸이 쑤시는구려. 꿀은커녕 벌에게 혼만 났소. 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에 장난기 넘치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마치 호빵의 벌들이 낙서를 한 듯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쉬면서도 곁에 쪼그려 앉아 아픈 곳을 연신 문질러 주었습니다. 숲속은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지만 신랑의 얼굴은 한동안 평온과는 거리가 멀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아파하던 신랑은 부인의 지극정성 보살핌 덕분에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퉁퉁 부었던 얼굴도 조금씩 가라앉고 그의 표정에도 다시 익숙한 장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머쓱한 듯 웃으며 부인, 괜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소. 꿀은 그저 멀리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구려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작게 미소 지으며 서방님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숲은 어느새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두 사람 사이에도 잔잔한 평온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신랑은 더 이상 벌집을 쫓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때로는 꽃을 바라보다 벌을 피해 슬그머니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는 연못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신랑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치지 않도록 곁에서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소란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정원에서 신랑은 부인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부인, 세상에는 아직 모르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소. 신랑의 말에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하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옵니다. 라고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신랑은 그 말을 곱씹듯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조금은 차분해진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신랑의 엉뚱한 소동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조금씩 배우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를 다독이고 이끌어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가로운 양반가의 정원에는 오늘도 꽃이 피고 벌이 날아들었지만 이제 신랑은 그 모습을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신호는 소란 속에서도 차츰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